중국 방송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CCTV 엔터테인먼트 채널의 베테랑 PD가 임원회의에서 제가 그동안 한국 콘텐츠를 완전히 오판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일부 중국인들은 중국 대기업 CEO에 이어 이제 방송 PD까지 한국에 굴복하다니 치욕스럽다. 우리 콘텐츠가 그렇게 뒤처지나 굴욕적이다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왕즈웨이 PD는 한국에서 본 것은 굴욕이 아니라 혁신이었다며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어요. 15년차 베테랑 PD가 이렇게까지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모든 일은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굴욕을 당한 그가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거든요. 오징어 게임 이후 한국 드라마만 찾고 있어요 라는 유럽 바이어의 말 때문이었죠. 과연 한류는 일시적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중국 방송 전문가를 이렇게 변화시킨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왕즈웨이입니다. CCTV 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15년째 PD로 일하고 있어요. 중국의 맛, 황제의 사랑 같은 히트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류는 일시적 유행이고 중국 드라마가 제작비나 스케일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5월 칸 국제영화제 마르쉐 필름 참석차 프랑스 출장을 가면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니스 공항에서 정말 굴욕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잠깐 기다리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제 중국 여권을 봤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최근 중국인들이 위조 서류로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아서요. 다른 심사관을 불러서 함께 제 서류를 살펴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저는 CCTV PD입니다. 초청장도 있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별실로 끌려가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CCTV 방송국에까지 전화해서 제가 정말 PD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평소 어디를 가든 인정받던 제가 의심받는 처지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칸 영화제 마르쉐에서 시작됐어요. 프랑스 배급사 대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오징어 게임 이후 한국 드라마만 찾고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드라마만 찾는다고요? 독일 스트리밍 플랫폼 바이어도 거들었어요. 사랑의 불시착이 우리 플랫폼 1위를 6개월간 유지했어요. 이탈리아 제작사 관계자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우리도 한국식으로 제작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휴식 시간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부스를 가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 바이어들이 한국 콘텐츠 상담을 받으려고 긴 줄을 서 있더라고요. 프랑스 기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은 이제 아시아 콘텐츠의 중심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창작력도 뛰어나지만 글로벌 유통 시스템이 완벽해요. 한국 웹툰 원작 영화들의 해외 선판매도 쇄도하고 있었어요. 아직 제작도 시작 안 한 작품들이 벌써 20개국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콘텐츠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콘텐츠 수출 130억 달러.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한국 작품 독점. 아시아 OTT 시장 50% 한국 드라마. 이런 통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건가? 유럽 사람들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한 거예요.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PD로서 시장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8년간 방송 일을 하면서 쌓은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본 건 아닐까요? 과연 한국 콘텐츠는 정말 유럽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뛰어날까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5월 20일 오후 2시 상암 CJ E&M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칸에서 들었던 얘기가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CJ E&M 글로벌 사업팀 담당자가 직접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희 넷플릭스 공동 제작 라인 한번 보시겠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한 스튜디오에서 12개국 언어로 동시 더빙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몇 년 전부터요. 저희는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요.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규모의 다국어 동시 제작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었어요. 190개국 시청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로 뭘 하시나요? 스토리 수정이나 마케팅 전략을 즉시 조정해요.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었어요. 오후에는 TVN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의 불시착 해외 판권료가 얼마나 되나요? TVN PD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작비의 15배예요. 현재 80개국에서 방영 중이고요. 15배요? 네, 도깨비는 중국 리메이크 판권료만 100억 원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익 구조였어요. 중국 드라마로는 상상도 못할 수치였거든요. 미스터 션샤인은 어떤가요? 유럽 13개국 동시 방영됐어요. 이제 국내 시청률보다 해외 반응이 더 중요하거든요. 응답하라 시리즈 얘기도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응답하라 1988이 관광 코스까지 만들었다고요? 네, 쌍문동 세트장이 관광 명소가 됐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와요. 중국에서도 불법 다운로드가 1억 회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드라마는 이런 반응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AI 기반 콘텐츠 기획 시스템이었어요. 이 AI가 뭘 하는 건가요? 빅데이터로 해외 시청자 취향을 분석해요. 스토리 구성부터 캐스팅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하죠.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실패 확률을 30% 이하로 줄였어요. 정말 과학적인 제작 시스템이었어요. 한 PD가 말해주더라고요. 요즘은 기획회의에서 이게 해외에서 통할까부터 묻어요. 국내 시청자는 고려 안 하시나요? 물론 하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10배 크니까 비중이 달라졌어요. 저녁에 CJ E&M 임원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에 동남아 현지 제작 스튜디오를 5개 더 짓기로 했어요. 왜 그렇게 많이요? 각국 문화에 맞는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하거든요. 한국 제작 시스템을 수출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비전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해봤어요.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글로벌하게 운영되고 있다니. 칸에서 들었던 얘기가 모두 사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제작 단계부터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셋째 날 네이버 웹툰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웹툰이 한국 콘텐츠의 원동력이라고 들었거든요. 정말 궁금했어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방송 PD인데 한국 웹툰 산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글로벌 사업팀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희 글로벌 연재 시스템 한번 보시겠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 작가의 웹툰이 실시간으로 1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연재되고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 언제부터 가능했나요? 몇 년 전부터요. AI 번역과 현지 편집자가 협업해서 실시간 글로벌 연재가 가능해졌어요. 반응은 어떤가요? 한국 웹툰이 미국, 프랑스, 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중국 웹툰도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정도 성과는 없었거든요.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플랫폼 전체가 1,000억 원을 돌파했어요. 해외 매출이 60%고요. 더 놀라운 건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이었어요. 이태원 클라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담당자가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웹툰으로 시작해서 드라마, 게임, 뮤지컬로 확장됐어요.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웹툰 하나로 총 300억 원 수익이 창출됐어요. 킹덤 사례도 들려주더라고요. 킹덤은 웹툰에서 시작해서 넷플릭스 드라마, 게임, 굿즈까지 확장됐어요. IP 하나당 평균 몇 개 분야로 확장되나요? 보통 7개 분야예요. 드라마, 영화, 게임, 뮤지컬, 굿즈, 테마파크, 카페까지요. 정말 체계적인 IP 생태계였어요. 오후에는 강남의 웹툰 스튜디오를 방문했어요. 20대 작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10억 원 정도요. 아직 신인인데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버시나요?
웹툰 플랫폼 수익, 드라마 판권료, 굿즈 로열티까지 합쳐서요. 신인 작가 육성 프로그램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이버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전문 에이전시가 붙어서 계약부터 세무까지 다 도와줘요. 작업 환경은 어떤가요? AI 어시스턴트가 배경 그리기나 색칠까지 도와줘서 작업 효율이 10배 늘었어요. 정말 창작자 친화적인 환경이었어요. 해외 진출 전략도 흥미로웠어요. 각 나라마다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시나요? 현지 작가와 협업해요. 프랑스에서는 BD 스타일로, 일본에서는 망가 스타일로 현지화하죠. 성과는 어떤가요? 프랑스 앙골렘 만화축제에서 한국관이 가장 인기였어요. 저녁에 웹소설 플랫폼도 둘러봤는데 여기도 비슷한 시스템이었어요. 웹소설도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지나요? 네, 요즘 드라마의 70%가 웹소설 원작이에요. 왜 웹소설을 선호하나요? 이미 독자 반응을 검증받은 스토리니까 실패 리스크가 적어요. 한 웹소설 작가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소설이 중국, 일본, 태국에서 동시에 드라마로 만들어져요. 한 작품이 여러 나라에서요? 네, 각국 문화에 맞게 각색해서 리메이크하는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웹툰과 웹소설이 이렇게 체계적인 IP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니. 하나의 작품이 여러 매체로 확장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아직 이런 수준의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보지 못했거든요. 넷째 날 저녁 홍대 클럽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악 산업의 다양성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클럽 벤티에 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 무대에서 10개 팀이 동시에 공연하고 있었거든요. 펑크, 일렉트로니카, 힙합, 재즈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였어요. 이런 공연이 매일 있나요? 클럽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흥미로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네, 매일 다른 팀들이 와요. 홍대에만 인디밴드가 500팀 넘어요. 한 인디밴드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나 되세요? 100만 명 넘어요. 해외 팬이 70%고요. 정부 지원은 받으시나요? 네, 문화재단에서 지원받으면서 자유롭게 음악해요. 정말 창작 자유도가 높은 환경이었어요. 중국에서는 검열 때문에 이런 자유로운 실험이 어려운데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에는 용산 하이브 사옥을 방문했습니다. KPOP의 과학적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중국 CCTV PD인데 한국 음악 산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글로벌 사업팀에서 안내해 주더라고요. BTS 성공 뒤의 시스템 한번 보시겠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90개국 실시간 소셜미디어 반응이 모니터링되고 있었거든요. 이 데이터로 뭘 하시나요? 팬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앨범 컨셉을 정해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음악을 만든다는 건가요? 네, AI가 멜로디 조합과 안무 동선까지 최적화해줘요.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었어요. 연습생 육성 과정도 들어봤는데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연습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나요? 7개 언어 소통부터 춤, 노래, 연기, 예능까지 올라운드 교육받아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5년이요. 그동안 투자되는 비용이 50억 원 정도예요. 50억 원요? 데뷔 전부터 글로벌 무대를 대비한 투자죠.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음악 산업의 기술 혁신도 체험해봤어요. 요즘 버추얼 콘서트를 많이 하시나요? 네, 메타버스에서 전 세계 팬들과 동시에 만나요. 실제로 VR 헤드셋을 써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아티스트와 직접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팬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AI 챗봇이 24시간 팬들과 대화해요. 아티스트 말투를 학습해서 진짜 같아요. 굿즈 제작 시설도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개인 맞춤형 굿즈가 가능한가요? 네, 팬이 원하는 디자인을 AI가 즉시 제작해줘요. 주문부터 배송까지 얼마나 걸려요? 24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디든 배송 가능해요. 정말 팬 중심의 서비스였어요. 저녁에 한 음악 프로듀서와 대화했는데 인상적인 말을 해주더라고요. KPOP은 음악이 아니라 종합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음악, 비주얼, 스토리, 팬덤, 기술이 모두 합쳐진 거죠. 중국 음악과 차이점이 뭘까요?
글로벌 시장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기획한다는 점이요. 정말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어요. 한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도 만났는데 놀라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그룹 해외 수익이 국내보다 10배 많아요. 어떤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나요? 남미, 동남아, 중동까지 정말 다양해요. 성공 비결이 뭘까요? 각 지역별로 다른 마케팅 전략을 써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KPOP의 정체성은 유지하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해봤어요. 한국 음악 산업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글로벌하게 운영되고 있다니. 인디부터 KPOP까지 모든 영역에서 창의성과 비즈니스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어요. 정말 음악이 아니라 종합문화 산업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강남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1인 미디어 생태계가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중국 CCTV PD인데 한국 크리에이터 산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대표가 직접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희 크리에이터 중에 구독자 1000만 명 넘는 분이 계신데 스튜디오 구경해 보시겠어요? 30평 규모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정말 놀라웠어요. 50억 원 규모의 촬영 장비가 가득했거든요. 이 모든 게 개인 소유인가요? 네, 이제 1인 미디어가 하나의 제작사예요. 크리에이터 본인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담 스태프가 몇 명이나 되세요? 편집팀 12명, 기획팀 8명이요. 총 20명 정도의 개인 제작사를 운영해요. 월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10억 원 정도요. 광고, 협찬, 굿즈, 팬미팅까지 합쳐서요. 10억 원이요? 네, 이제 방송사 없이도 글로벌 방송이 가능해요. 정말 개인이 하나의 방송국이 된 거였어요. 샌드박스의 글로벌 진출 현황도 들어봤는데 놀라웠어요. 현재 몇 명의 크리에이터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200명이요.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남미까지 진출했어요. 해외 진출은 어떻게 하시나요? 현지 크리에이터와 협업하거나 한국 크리에이터가 직접 현지 콘텐츠를 만들어요. 성과는 어떤가요? 한국 크리에이터가 아시아 시장을 석권했어요. 특히 뷰티, 음식, 게임 분야에서요. AI 기반 콘텐츠 기획 지원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크리에이터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시나요? AI가 트렌드를 분석해서 어떤 콘텐츠가 인기 있을지 예측해줘요. 정확도는 어떤가요? 80% 이상이요. 덕분에 크리에이터들이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오후에는 개인 방송의 산업화 수준을 확인해 봤어요. 크리에이터 전용 스튜디오 단지에 갔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건물이 모두 크리에이터용인가요? 네, 200개 스튜디오가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다양해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어느 정도인가요? 연 50조 원 규모예요. 개인 방송이 유통업계를 완전히 바꿨죠. 한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와 대화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하루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평균 5억 원이요. 많을 때는 20억 원도 나와요. 어떤 상품이 가장 잘 팔려요? 뷰티, 패션, 식품이요. 특히 한국 제품을 해외에 파는 게 인기예요. 1인 방송 관련 새로운 직업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크리에이터 외에 어떤 직업이 생겼나요? 샌드박스 관계자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편집자, 기획자,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마케터까지 100개 이상 직업이 새로 생겼어요. 고용 창출 효과가 크네요. 네, 이제 개인이 곧 하나의 방송국이자 기업이에요.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 사례도 들어봤어요. 유튜브, 틱톡과는 어떻게 협업하시나요? 독점 콘텐츠 제작 계약을 맺어요. 한국 크리에이터의 해외 광고 수익이 급증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특히 미국, 유럽 시장에서 한국 크리에이터 광고비가 현지 크리에이터보다 높아요. 정말 놀라운 성과였어요. 저녁에 크리에이터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했는데 정말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요즘 어떤 콘텐츠가 가장 인기예요? 한 뷰티 크리에이터가 말해주더라고요. K-뷰티 튜토리얼이요. 전 세계에서 한국 화장법을 배우려고 해요. 해외 반응이 어때요? 댓글의 90%가 외국어예요. 특히 남미, 동남아에서 열광적이죠. 게임 크리에이터도 만났는데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 게임 방송이 해외에서 인기인 이유가 뭘까요?
실력도 뛰어나지만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강해요. 게임을 예능처럼 재미있게 풀어내죠. 음식 크리에이터는 더 놀라운 성과를 얘기해줬어요. 제 한식 레시피 영상이 인도에서 1억 뷰를 넘었어요. 인도에서요? 네, 한국 음식을 현지 재료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폭발적 반응이 나왔어요. 정말 개인이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 MCN 대표가 인상적인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크리에이터가 한류의 새로운 주역이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드라마, K-POP 다음으로 개인 콘텐츠가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어요. 기존 미디어와 차이점이 뭔가요? 더 개인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해요. 팬들이 크리에이터를 친구처럼 여기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1인 미디어 생태계가 이렇게 산업화되어 있다니. 개인이 방송국을 운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는 시대가 온 거였어요. 정말 미디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6째 날 웨이브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OTT 플랫폼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중국 CCTV PD인데 한국 OTT 기술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기술팀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희 AI 개인화 기술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태블릿을 받아서 웨이브 앱을 실행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몇 개 영상만 봤는데도 취향에 맞는 콘텐츠들이 정확하게 추천되더라고요. 이 추천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99% 이상이에요. 시청 패턴뿐만 아니라 시청 시간, 일시정지 지점까지 분석해서 취향을 파악해요. 시청 시간도 분석한다고요? 네, 어떤 장면에서 집중하고 어떤 부분에서 지루해하는지까지 AI가 학습해요. 정말 세밀한 분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실시간 개인화 편집 기술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같은 드라마라도 시청자 취향에 따라 편집점이 달라져요. 로맨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로맨스 장면 위주로,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액션 장면 위주로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AI가 실시간으로 편집해서 개인별 맞춤 버전을 만들어줘요.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같은 드라마인데 제 취향에 맞게 편집된 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음성 검색도 되나요? 네,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사투리도 인식하나요? 부산 사투리부터 제주 사투리까지 모두 인식해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정말 정확하게 인식하더라고요. 오후에는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를 방문했어요. 글로벌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넷플릭스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해주더라고요. 한국 콘텐츠가 190개국에서 평균 시청률 1위예요. 정말요? 오징어 게임은 1억 1천만 가구가 시청했고 한국 드라마 시청 시간이 전체의 60%를 차지해요. 정말 압도적인 수치였어요. 왜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스토리텔링이 뛰어나고 제작 품질이 높아요. 특히 감정적 몰입도가 다른 나라 콘텐츠와 차원이 달라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이 우리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에요. 투자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죠. 저녁에는 티빙 본사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더 혁신적인 기술을 봤습니다. 실시간 인터랙션 기술이 뭔가요? 시청자가 드라마 스토리 결말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체험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중요한 순간에 선택지가 나오더라고요. 남주가 고백할까 말까? 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시청자 반응은 어때요? 참여도가 300% 증가했어요. 시청에서 참여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실시간 댓글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어요. 드라마 캐릭터와 소통이 가능한가요? AI가 캐릭터 말투를 학습해서 실시간으로 댓글에 답해줘요. 정말 캐릭터 같나요? 시청자들이 진짜 캐릭터와 대화하는 줄 알아요. VR 체험 서비스도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드라마 속 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나요? 네, VR로 드라마 세트장에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어요. 실제로 써보니 정말 드라마 속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콘텐츠 유통의 혁신도 인상적이었어요.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저작권 보호와 수익 분배에 활용해요.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죠. AI 자막과 더빙은 어떤가요?
AI가 자동으로 30개 언어 자막과 더빙을 생성해요. 품질도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해봤어요. 한국 OTT 플랫폼들의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니. AI, 블록체인, VR까지 모든 첨단 기술이 콘텐츠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어요. 정말 기술이 콘텐츠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 같았습니다. 일곱째 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영화 산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KTX로 3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백스코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웠어요. 정말 전 세계에서 온 영화 관계자들로 가득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중국 CCTV PD인데 부산 영화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화제 관계자가 안내해 주더라고요. 올해 참가국이 몇 개국인가요? 85개국이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예요. 아시아 필름 마켓을 둘러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제작사들이 한국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태국 제작사 대표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 한국과 협업하려고 하시나요? 한국 거쳐야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한국이 아시아 콘텐츠의 게이트웨이거든요. 베트남 배급사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 영화 기술과 스토리텔링을 배우려고 와요. 협업하면 우리 영화 품질이 확실히 높아져요. 정말 한국이 아시아 영화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본 배급사와도 대화했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 영화가 인기가 많나요? 네, 기생충 이후로 한국 영화 붐이 일어났어요. 일본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찾아요. 중국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흥미로웠어요. 중국 자본이 한국 영화에 많이 투자하나요? 한 중국 투자자가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요즘 중국 영화보다 한국 영화가 수익성이 더 좋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니까요. 오후에는 영화진흥위원회 부스를 방문했어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영화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진위 관계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신인 감독 육성부터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가요? 제작비 지원, 마케팅 지원, 해외 영화제 출품 지원까지 모든 걸 도와줘요. AI 기반 흥행 예측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시스템이 뭔가요? AI가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흥행 가능성을 예측해요.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죠. 정확도는 어떤가요? 80% 이상이요. 덕분에 투자자들이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영화제 출품 지원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어요. 해외 진출은 어떻게 지원하시나요? 칸, 베니스, 베를린 등 주요 영화제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출품 비용도 지원해요. 성과는 어떤가요? 최근 3년간 주요 영화제 수상작의 70%가 한국 영화예요. 저녁에는 영화의전당을 방문했어요. 부산 영화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설에서 뭘 하나요? 촬영부터 후반 작업까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 제작 허브죠. 실제로 둘러보니 정말 규모가 엄청났어요. 10개 스튜디오에서 동시에 영화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연간 몇 편 정도 제작되나요? 200편 이상이요.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 영화들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한 영화 제작자와 대화했는데 인상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부산에서 촬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인프라도 좋고 기술진 수준도 높아요. 비용도 다른 나라보다 저렴하고요. 해외 제작진들도 많이 와요? 네, 특히 동남아 제작진들이 기술을 배우러 많이 와요. 마지막 날 저녁에 부산 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했어요. 정말 아시아 영화계의 축제 같았어요. 수상작들을 보니 정말 다양한 나라의 영화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한국과 협업한 작품들이더라고요. 한 필리핀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제작진과 협업해서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영화의 희망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상식 후 애프터파티에서 여러 아시아 영화 관계자들과 대화했는데 모두 한국 영화 산업을 극찬했어요. 한국이 아시아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어요. 한국 시스템을 배워가려고 해요. 그날 밤 부산 호텔에서 정리해봤어요. 한국이 정말 아시아 영화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았구나 싶었어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뛰어난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부산 영화제가 아시아 영화계의 중심이 된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6월 1일 CCTV 본사에서 원래 경영진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 PD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즈웨이, 칸 영화제 출장 보고 좀 해줘.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사실 칸 다음에 한국도 다녀왔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콘텐츠 시장 조사 차들렀는데 정말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경영진들이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평소 제가 한국 콘텐츠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콘텐츠를 완전히 오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요. 제작 시스템, 글로벌 유통, IP 생태계, 기술력까지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부사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우리 드라마 제작비가 훨씬 많은데.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콘텐츠 수출이 130억 달러예요.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률의 60%가 한국 드라마고요. TVN 드라마 하나의 해외 판권료가 제작비의 15배예요. 웹툰 원작 하나로 300억 원 수익을 내는 IP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요. 경영진들이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놀라운 건 글로벌 시장 접근법이었어요. 구체적으로 기획 단계부터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해요. AI로 각국 시청자 취향을 분석해서 콘텐츠를 만들거든요. 우리는 아직 중국 시장 중심인데 말이에요. 콘텐츠 기술 혁신 사례도 소개했어요. 개인 맞춤형 편집, 실시간 인터랙션, VR 체험까지 기술과 콘텐츠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1인 크리에이터 하나가 월 10억 원을 벌어요. 개인이 방송국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거든요. 사장님이 관심 있어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건가? 많아요. 특히 글로벌 진출 전략과 IP 활용 방식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구체적인 제안이 있나?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한중 공동 제작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어요. 회의실이 주목했어요. 어떤 프로그램? 한국 제작진과 중국 스타가 만나는 버라이어티, 웹툰 원작 중한 합작 드라마, K-POP과 중국 가수 콜라보 음악 프로그램이요. 부사장이 흥미로워하더라고요. 한국 웹툰을 중국 드라마로 만든다는 건가? 네, 이미 검증된 IP를 활용하면 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사장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셨어요. 좋아, 한류 콘텐츠 TF를 신설하자. 즈웨이가 팀장을 맡아줘. 내가 가장 잘 아니까.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회의 후 여러 동료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정말 솔직한 보고였어. PD로서 이런 인정이 쉽지 않은데 대단해. 나도 한국 가서 직접 봐야겠어. 다음 주부터 한류 콘텐츠 TF 활동을 시작했어요. 첫 미팅에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협업이에요.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배우고 중국의 강점과 결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해요. 한 달 후, 한국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어요. CCTV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CJ ENM, TVN, 하이브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시면 저희 제작 노하우도 공유하겠습니다. 정말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관계였어요. 6개월 후 첫 성과가 나왔어요. CCTV-CJ ENM 공동 제작 음악 프로그램이 중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거예요. 한국 제작진의 기획력과 우리의 스타파워가 만나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웹툰 원작 드라마의 중국 방영권도 선점했어요. 웹툰 팬들이 드라마까지 열광적으로 시청하고 있어요. 그해 말 중국 방송대상에서 아시아 콘텐츠 혁신상을 받았어요. 한중 콘텐츠 협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혁신은 편견을 버릴 때 시작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콘텐츠 강국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앞으로도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으로 더 큰 혁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칸에서 시작된 제 인식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한국은 정말 콘텐츠 창작력과 글로벌 유통 시스템을 모두 갖춘 진정한 문화 강국이었어요. 기술과 창의성, 그리고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낸 K 콘텐츠의 기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열린 마음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도전 정신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협력해야겠어. 한국은 제게 겸손함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소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